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목부터 설명을 하지 않고 우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목은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목은 이걸 다 작성을 해놓고 그 제목이 안정해져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녹화 촬영하기 바로 그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제목을 할 것인가.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도 거의 다가가고 정리가 될 때가 되었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문재인의 역할이 과연 우리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론 이제 문재인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재인이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목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강의를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한 분 참석하시는 한 분이 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강의 다시 좀 해달라고 해서 칼을 강의하다 보니까, 첫째 칼은 두 분밖에 안 되니까 다섯 분인가 다 공자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건 기록에 남아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칼을 하다 보니까 한 분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그 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집이 제일 첫 번째, 전적집은 중국의 어떤 학자들이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떻게 근문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근문을 해석하는 편으로 들어가면 화폐집이에요. 벽면집은 3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인물집인데, 그래서 화폐집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화폐집 맨 앞에 이 근문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인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어떤 기본적인 아황에 대해서 전에 그랬죠. 아황은 순의 부인이면서 부인이죠. 순이 부인인데 거기 아황의 글자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들이 중국에서 전혀 쓰지 않는데 그걸 쓰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근문신고를 강의를 하면서 한 15년 만에 다시 보는 거거든요. 다시 보고 이때가 이제 다른 책 보다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다시 또 새롭더라고요. 새로운데 이렇게 이제 화폐지까지 공부하니까 옛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먼저 당호상가병명을 공부하다가 이 화폐집을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을 설명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칼은 차례대로 설명하면 이 칼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칼을 첫째는 해주고 두 번째는 화폐집에 어떻게 이런 배경으로 근문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번에 이제 이 첫 번째 칼과 두 번째는 조대부일계 한 분 이야기하다가 끝났습니다. 이게 중부일계는 전에 곤이라고 했는데, 중부일계는에 대해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 분의 때 바로 선이란, 조선할 때 선이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아시면 더욱더 좋죠. 그리고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뭘 할까,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작년에 이런 글이 떴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전에 저 젊은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이 책을 보면서 많이 정신적으로 안정도 받고, 그리고 어떤 정신의 맥을 잡을 수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방송이 나오겠지만, 이 홀로알이라고 같이 어떤 사람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전체 원문이. 그래서 이 원문은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을 것도 없고, 나중에 원문을 통해 가지고 원문에 어떤 노래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 이걸 제목을 정하면서 딱 들어봤어요. 이 홀로 아리랑을 딱 듣는데 눈물이 퍽퍽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 아리랑, 그 곡배에서 아사다를 떠나면서 우리 그 선조들이 떠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면서 이 인류 문명의 그 열매를 완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땅은 간방이거든요. 한반도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바로 염제신농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항상 그분 생각이 나죠. 염제신농시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전에 한번 한 15년 전? 15년, 아니 15년, 한 13년 전이네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컨퍼런스 홀인가 거기서 고조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예, 뭐 찬송가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찬송가 참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내게 강 같은 병화가 아니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귀한 우리 이런 얘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양족 이걸 부르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양족 바로 염제 신농시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아리랑은 홀로 아리랑 노래 들으면서 이걸 한번 감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 제목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는, 지금 해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땅에 숨어있는 인재들, 제가 15년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난다 긴다는 도인이라면 도인을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숨어서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있구나,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분들 알게 되고 그분들이 보통 사람의 능력과는 전혀 보통 사람이 범접하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댓글을 쓰신 분들을 보니까 그런 기운, 그런 모습이 보는, 그러니까 인재들이 하나씩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오시는,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 들어오시는 분은 맨 처음에도 그런 기운이 그러니까 원석같이 보였는데 강의를 하면서 같이 기운을 공유하면서 보니까 그 모습들이 점점 이게 만들어지는 걸 느끼게 되니까 바로 이분들이 바로 하늘이 내린 사람들이구나. 이 글로벌 디펜스에서 여기서 이 명동역에 바로 하늘이 내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구태여 여기 와가지고 제 공부한 걸 그냥 아무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막 퍼주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겠느냐? 지금은 사람을 구할 때예요. 사람을 구할 때고, 그게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되어진 사람,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숨어있는 인재들이죠. 그러나 그 인재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또 증산 선생님 말씀에도 장량과 제갈이 수없이 내려와 있는데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량과 제갈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량과 제갈 같은 그 제사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해준 것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댓글 통해서도 그 기운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문제는 이 땅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아니죠. 얘하고는 틀린 거예요. 문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인재들이, 이미 준비되었던 인재들이 드러나게 하여 이 나라를 하여금 전 세계로 선도하는 선생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전 세계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선도하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생으로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그것은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느냐를 항상 고심하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 내용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자 터닝 포인트 바로 가을 시대,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 시대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가을 시대는 바로 뿌리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그러면 그 뿌리로 들어가는 구멍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뿌리 역사입니다. 자, 뿌리 역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알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죠 이거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끝나서 내가 말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캡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그 어떤 사람이 글을 보겠는데 환빠들 그러니까 환웅 이야기하고 환인 이야기하고 당군 이야기하는 거 진짜 기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행렬의 중국계를 보면서 여기에 환웅을 들먹이며 당군을 빠는 환빠들을 어떻게 보면 빨갱이들보다 더 경멸하게 된다. 빨갱이들은 조상들이 맺힌 원을 푸는 짓거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환빠들은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미친 짓을 골라하면서도 자기가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고 참 한심 안 하니 이건 진짜 어떻게 한다면 중을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환빠들이 빨갱이들 중에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이 빨갱이들은 거의 환빠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빠들은 환웅을 빠는 애들은 거의 다 정신병자 애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뭐냐 빨갱이 대는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 현실과 자기 생각이 괴리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지도 못하면서도 굉장히 머릿속에 자기가 만드는 생각을 현실에 투영시키려고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현실과 이상과 괴리가 되면은 사람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면 정신병이 와요. 자, 그러니까 이 빨갱이는 거의 다 정신병자가 되고 이 환빠들도 아닌 허신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상에 빠져가지고 거의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공부까지 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제가 직전에도 그랬잖아요. 우주 원리를 공부하면 맨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것이 인간의 몸 한의학이에요. 그 정도까지 공부하면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이 적어도 365개의 골절을 몰라도 적어도 12경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면은 병치료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당근 빠는 거면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당근은 빨려면 당근 빠는 데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알짱거리지 마세요 좀. 자, 향자 선생님 경청하다 보면 한참이나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경청하다 공부를 한참이나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책을 봤습니다. 아마 도서관에 있는 그 종교서적이라든지 역사 부분 그쪽 거의 다 봤다고 그것도 한두 번씩 그냥 수백 건에 몇천 건이 될 거예요. 그 책을 다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공부는 단지 머릿속으로 지식만 습득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가지고 이 천지와 통할 수 있는 자기 몸을 천지 음양 조화 기운을 이용할 수 있는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속 한 5주째 이제 계속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서 맨 처음에 올 때하고 두 번째 오실 때하고 세 번째 오실 때 몸이 바뀌어요. 몸이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몸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그 몸의 기운이 바로 잡혀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 또는 기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한두 번 가지고 한두 번만 다 받아도 좀 느낌이 틀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아시고요. 자,
이번 자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삼경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삼경계는 64개 중에서 가장 형통한 계거든요. 자, 그런 겸허한 마음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열리게 할 것입니다. 열리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많은 순간들이 바로 진실되게 배우는, 그리고 숙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성경 얘기를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많이 인용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과 고통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인간세에서 사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하면 신계, 영적인 공부도 아울러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책으로 공부 안 하고 많은 고생을 해봐야 돼요. 제일 큰 공부가 큰 병을 걸려봐야 돼요. 큰 병을 걸려봐가지고 그 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40만에 깨어났었어요. 그래 계속 아팠죠. 아픔을 보여주기 싫고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책에 많이 몰두했고, 그러다 40세 되는 날 살짝 뚝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완전 걷지도, 그러니까 고개만 움직이고 사지가 다 마비됐으니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단지 손만 움직일 때 그동안 공부했던 걸 정리하면서 이게 다 그때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고대사 강의할 때 그런 과정들이 그거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또 수행에 더 집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수행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네,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아프냐 남을 치료하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아프다 보니 책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혈전에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아플 때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치료하면서 이제 몸을 알게 됐죠. 몸을 알게 되니까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택견이라든지 학교도라든지 검도를 하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파악을 하게 됐죠. 그것도 하나의 공부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픔 과정이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굴복한 다음에 거기에 지지 않고 그래서 극복하는 과정에 자기가 영적으로 더 성숙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대사 반만전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참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저기서 이제 대륙에서는 왕권 정치 그걸 많이 해왔지만 우리의 고조선의 본류인 그 왕가는 한없이 이동을 해왔고, 그러면서 진나라가 망하고 진시황이 직계 손들이 일본으로 한판은 그러니까 열도죠. 일본 열도로 한판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온 사실이 바로 문무왕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실 사실이라면 그렇게 와서 이 반도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자기 뿌리조차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은 놈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518년 그런 치욕스러운 이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람들은 이 세포 하나하나의 인류 역사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수행이나 수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마음이 같이 합치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때를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가, 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자, 지금 제가
만약 고대사 반만년 역사만 열심히 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전 강의 안 해요. 자, 그랬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 반만년의 역사, 그 문자로 쓰여진 역사를 알기 전에 먼저 모두 변화 원리, 동서양 사상 이런 종교 사상, 종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두했었기 때문에 몰두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중심적으로 가야 할 텐데 우리 중심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여러 사전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찾은 것이 바로 고구문이었습니다. 바로 반만년의 문자죠. 반만년의 문자가 바로 딱 보니까 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선도하는 선생으로 거듭나는가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잖아, 위기. 아까 이제 또 거기 우리가 그 이계룡 교수님이 어떤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시를 들으셨잖아요. 비상은 비상이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이제 비상은, 자, 비상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죠. 자, 비상, 우리가 가만히 평할 때는 날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비상하여야 합니다. 지금 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갯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날갯짓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나비가 아니라 붕입니다. 장자에 나는 붕이죠. 이 붕이라는 새는 가만히 있는데 날갯짓을 하면은 천지를 뒤엎는 덮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우리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장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이상과 꿈을 가진,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체계가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제가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민족이라는 말을 하기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족속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이 방송하면서 마음이 바라는 사람들이 속히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지만 여기에서 한 분 한 분 깨어나시는 거 보면 퍽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앞 세상은 깨어난 사람들이 깨어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알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어린애 딱 보면 쟤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될 거야. 그거 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금 한순간에 매몰되지 않고 이것을 관조할 수 있는, 현실 모습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초탄한 아주 도인 같은 모습으로 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자네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경산도인, 전라도인, 충청도인 도인이에요. 우리 땅 자체가 도가 응축된 곳이기 때문에 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보면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죠.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인을 풍모를 갖추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보통 일반 사람보다 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으로, 잡기로 변해버립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알면 됩니다. 자, 이분은 또 이제 또 고맙게도 또 영어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쓰는 거 보면은 한편에 시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영어를 애들 가르칠 때 한 25년 계속 고3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니들이 영어가 어느 정도 했다고 느껴질 때는 시가, 그 영시가 마음의 어떤 감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와 닿을 때, 그때 네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영시, 시는 해석을 하면은 그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자면 진날 나보기와 엮여 가실 때는 거의 보내드리고 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너무나 어색하죠.
그렇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시를 영어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거는 바로 시적인 그런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분 참 우리나라 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댓글 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We rightness on the right track. 자, 올바른 길을 가는 올바른 길에 올바른 길을 가는 우리는 have a vision of keep a with for better tomorrow. 자, keep a with는 catch a with. 그러니까 뒤떨어지지 않다, 따라잡다 시대에 같이 동료에 같이 가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더 좋은 내일에 뒤처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보면서 현재 왜 이렇게 되고 앞으로가 뭐 10년, 20년 이때가 아니에요. 1, 2년, 내년이 될 수가 있고 내년은 한 일주일 남았네요. 내년 후내년이 될 수가 있고 아주 근시일 안에 그런 현상들이 올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The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우리의 반대편에는 사람들의 표현할까요? They are there with they dream only for them or nightmare only for us. In the Matrix episode 2, the anti-optium. 옵티움 뭡니까? 아편이죠. 자, 부캐의 아편을 먹은 후에 그들이 어떤 매트릭스에서 우리에게 악몽과 그들에게 백일 몸을 갖고 꿈꾸면서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e are gonna fulfill the vision with good will for balance the better tomorrow. 자,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뜻을 가진 비전을 전망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자, 미래는 앞으로 인간이다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오는 새는 인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이 발라야 돼. 정신은 뿌리 역사를 명확히 할 때 정신이 발라지고 마음이 발라집니다. 자, 그런 과정을 그런 게 보이니까 야, 이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자, how about the red sleep walker or talker? 이 빨갱이들이 잠자고 걷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애들은 어떻게 될까? They hopefully seek for the total demolition of the social frame in law and order. 자, 그들은 저 법과 어떤 질서의 사회적 프레임을 전체적인 붕괴를 찾고 있다. 아무 부질 없이 이렇게 되죠. Happily they are dreaming over and over rapidly. 행복하게도 그들은 항상 되풀이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다. Though with the unstoppable advent of new world order from heaven, they should be trembled with the designated in misfortune.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자,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질서는 그냥 지금 말하는 히월드 아니 이미 이건 바로 후천을 얘기하죠. 가을 세상, 이미 되어진 세상,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런 멈출 수 없는 도래로, 그치? 그들은 이미 디자인된, 이미 해왔던 부름에 떨고 있다. 자, 지금 문제 보세요. 입력해서 보세요. 그게 사람 얼굴입니까? 물론 이제 텔레비에 그 사람들, 그 인간들, 그 잡기들을 보면 텔레비 돌려버리지만 그 보는 애 풍기는 기운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사기가 돌아요. 죽을 기운이 뻗쳐 있습니다. 그건 정확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죽겠구나. 죽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아는데, 문제는 불쌍한 사람이죠. 동정하게 되죠. 저렇게 자기네 조상이 업을, 그 원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 원 푸는데 매몰돼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하면 불쌍하죠. Wake all up. The red are born loser with the almost burnt out candle flames. 자, 보세요. 자, 깨거나 깨지 않거나 간에 그 빨갱이들은 이미 타버린 패배자이다 이 얘기죠. 거의 이미 타버린 촛불과 같이 그냥 타고난, 그러니까 이미 타버린 실패자이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곧 바람과 가버리다 이런 말이 사실과 진실의 어떤 발음을 날아갈 것이다. 자, 우주는, 하느님은 주된 방송을 아주 축복한다. 이게 크립스가 방송이란 말도 되죠. And I do pray for luck and all associated characters with GDN. 나는 이 나만을 기원하고 또 이 GDN과 관련있는 연관된 여러 사람들을 기원한다. 잘 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거는 저번 주에 이제 토요일에 올라갔죠. 토요일에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죠. 크리스마스가 3일 전이었죠. 근데 이렇게 딱 그 다음날 이렇게 딱 쓰셨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런 말 쓰셨더라고요. 공자에 대해서 이제 첫째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자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죠. 전에 한번 제가 그 고대사 강의를 하면서 공자에 대해서, 공자가 역사를 완전 분탕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회인지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가 보세요.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제업이 아니고 다시 이제 써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공자가 쓰레기였군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공자 노노가 이게 논자가 있는 잘못 쓴 건데, 공자 맹자 다 묶어서 버려야 할 듯 합니다. 거짓 철학자들 향임자의 중국법이라 볼 때마다 놀랐군요.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 우리 일에는요 이 부절이 없습니다. 뭐 한다면 이것만큼 굉장히 불행한 건 없어요. 기회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회가 언제 오느냐? 자기가 긍정적이고 뭔가 찾을 때 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기회는 만드는 것이고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운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운자 보세요. 차가 있고 발 걸음뒤 축변이 있지 않습니까? 운이란 것은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운이 열리는 거지. 움직이지 않은데 그거 그래 그러면 운수가 열리겠지, 운이 열리겠지, 운이 이렇게 올 거야. 안 옵니다. 운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야지, 움직이고 행해야지 운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는 화염이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이때라서 그때. 자, 지금은 바로 화염이 우리 자신을 덮쳐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 배를 타면 되는데, 타면인데 잘못했는데 그 순간을 외면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배를 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만드는 자의 기회가 오는 거지,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어떤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운을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자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는, 자, 이 공자는 선생님, 소남자 선생한테는 절대 공자로 안 써요. 한마디 역사를,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그 공자 이전에 그 선진시대죠. 이때의 어떤 유명한 어떤 왕들의 지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다 인용을 하면서 자기 어떤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놈이 공자예요. 공구죠, 공구. 그러다 보니까 소남자 선생님 같은 분은 절대 공자로 안 써요. 공구라고 하지. 공구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자가 이걸 다 논을 다 쓰고, 논에 뭐가 있어요? 수리부작. 옛사람 글만 자기는 적었지 자기는 스스로 친 게 없다라고 했지만, 물론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에서는 완전 역사를 분탕질했죠. 완전 분탕질해가지고 역사, 동방 역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인간이 바로 공구였습니다. 자, 숭령우리 아들로 언젠가 강에서 말했지만 국부는 아사달이고 아사달은 고조선의 서울이었다. 왜 국부가 아사달이었냐고 반문하는 인간들이 많겠지만 한시대 허신이 고대 문자를 풀이해 놓은 설문해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설문을 봐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면 그런가 보면 된다.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냥 한 7개월, 8개월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처음 듣는 분은 이건 듣도 보다 못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말을 해놓고 이 환파티로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분탕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저는 여기 사실 옛 글에 그 고대 문자에 나온 얘기와 중국 사서에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 여러 번 그 확인하고 하면서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태클을 걸려면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하튼 국부에서 선진시대, 보통 기원전 770년 주왕조의 천도 이후부터 기원전 2021년 시황제의 통일에까지 해당된다. 선진시대라고도 한다는 말하는데 그것은 주왕조 중국 최초의 왕국으로 보았기에 그렇게 보았지만 지금도 출토되어 있는 유물을 탄소 측정으로 보면 은나라 한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그 이상까지 간다. 그러니까 기원전 25세기까지 올라감 이 유물들이 많았고 그 유물에 적혀있는 문자가 있었고 공자 시대까지 주권으로 전해지는 것은 거의 3,340몇 개예요. 근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어떤 조상, 그러니까 염제 신농씨 그분의 어떤 직계손들의 그 역사적 내용은 다 없애버렸죠.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청동기 명문에서 나온 거예요. 청동기 책에서. 그것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모르죠. 이때 이걸 주관을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이 주관을 300개만 남기고 자기 맛에 맞는 내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소각해 버렸다. 그것도 공자가. 그러니까 개새끼죠. 공자가 자행한 중에 제일 악랄한 것은 자기가 본가에서 홀대받았기에 그 앙시에 본가의 기록을 전부 외가 쪽이 누굽니까? 황제 쪽이죠. 이 본가는 자기가 염제 신농신데 원래 자기가 하려면 그 역사를 공부하면은 원래 잘 보세요. 이 야가 공자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국부에서 태어났죠. 국부는 아사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전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겠죠.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그것을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 나중에 후세의 학자들이 연구하라고 그냥 놔뒀으면 될 텐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치졸한 놈입니까? 동반역사 분탕치를 한 단초로 제공해 주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환부역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꾼다는 뜻으로 지체가 낮은 사람이 부정한 수법으로 대를 이은 자손이 없는 양반지를 이어 양반 행세를 함을 이르기 말이기도 함. 자, 이것도 썼어요. 그러니까 환부역조라는 말도 많이 안 쓰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써놨죠. 한 인간이 바로 공자였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간이 있죠. 그런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김대중이죠. 그렇죠? 김대중 같은 놈이었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김대중은 그 씨가 제갈씨였는데도 세상에 나와서 윤씨가 되고 나중에 김대중이 아니니까 개대중의 엄마 장노도와 김씨가 다시 시작하면서 윤대만, 원래 윤대만이거든요. 윤대만이었는데 이게 대중으로 바꾸죠. 였을 때 이를 김대중으로 바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자기가 어떤 출신이 비천하면, 출신한테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면 있는 그대로 나는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꿔버려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치졸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김영삼 때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개대중 때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 분탕질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분탕질할 수 있는, 분탕질 되어지는 그 순간들이 바로 2조 때 죽은 천출들의 그 한이 바로 풀어지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바로 그 한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문재인이가 바로 이 시대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드러나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자, 사기세가의 공제의 탄생을 무명의 늙은 무사 한 사람과 무녀 한 사람이 들판에서, 이게 뭐 10이죠.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좀 말을 좀 10이죠, 10. 10 했다고 야합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제 탄생은 그의 아버지 성령을 본거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문자 그대로 들판에서 씹한다라는 야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썼네요. 이렇게 공부의 어머니의 안신여 모자는 완전히 북에서 버림받은 모자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공부는 성인지우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 말한 성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인격을 완성한 지구의 문화인이라는 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문자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노자 백서에 따르면 고본인, 갑본은 성인을 성인, 소리를 듣는 사람,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한마디로 무당이죠. 근데 그 성인의 소리를 듣는데도 그냥 고차원적인 어떤 이제 인류 문명의 어떤 절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당.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공자 얘기라고 썼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인을 내면 어떤 예법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얘기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해라 말니까 하여튼, 그래서 귀신한테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어떤 폐악질이 아니었는가, 공자 맞는 유교의 폐악질이 아니었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귀신에게 어떻게 하면 귀신에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공자의 그 모습이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 안신영, 그 엄마가 무당이었거든요. 신이 소리를 들음이며 성인이란 곧 귀신이 소리를 듣는다는 무당이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이 말은 공자가 성인이 후에란 말은 곧 무당집 자세란 말이고, 숙녀원이 무당이 아니라 공자 엄마 안신영은 무당이란 말이 될 것이다. 사마지를 기록하는 맹의자의 말은 성인한 뜻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봐야 돼요. 자, 이건 뭐 예문은 안 읽을게요. 내가 듣기로 성인 집안 자식들은 비록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무당 자식들 그러잖아요. 반드시 사리를 통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 공부하는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예를 좋아한다. 예를 좋아하는 그것은 곧 통달한 자의 증표가 아니겠느냐. 내가 죽으면 곧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승으로 보시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나온 책을 여러 가지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학문의 세계. 물을 문자가 아니라 그럴 문자. 제가 옛날 학문과 학문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 학문의 세계, 그럴 문자로 그런 인생과 철학과 지침을 말할 수 있는 그 배움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이런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한쪽의 어떤 깊은 전공 분야를 보기 위한 그런 내 자신이 자꾸만 탐구하면서 들어가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그 학문이 세계로 들어가야지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가 중국 전형이죠. 전형을 유지하면서 말을 설파하기 위한 것은 모든 인간을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선진시대 제왕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고 또 공자는 인용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인용 먹는 건 그냥 예산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강의 오시는 분이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고통을 줘가지고 그 고통을 줄 때 맛있는 부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놈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죽여서 동물들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놈들은. 그래서 참 죄를 많이 짓구나. 중국 놈들은 그 죄에 걸려서 다 넘어가는 거죠. 고대 문자를 공부하면서 공자에 대한 느낌은 별로라는 느낌보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개새끼란 말이 튀어나온다. 이런 공자를 내세우면서 2004년도부터 전 세계에 공자학교를 세워 중화 패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 때놈의 말로는 명약하다. 아주 분명하죠. 지금 이건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써놓은 건데 지금 보세요. 이제 이때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패망하는 것이 중국이 완전 절멸하는 그런 기운이 이제 삐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경제년에 다음 주 경제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송은 단지 역사 얘기 또 이 역사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른 정신을 갖고 해서 역사를 지금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의 수행 방법도 약간 언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행할 때는 스승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한 게 다 그 이유입니다. 자, 바른 수행에 앞서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바꿔야 한다. 자,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하며 특히 주의할 점은 말과 행동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을 수행의 처음으로 또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악행을 범한다면 그 수행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며 자신이 팔이 짧음을 탓하지 않고 보물이 들어있는 구멍 속이 너무 깊어 손이 닿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을 길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손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길어지죠. 그럼 뭐냐? 열심히 노력하자면 되겠죠. 어떤 방법이 생겼죠. 아니면 거기를 보물이 들어있는 구멍을 자꾸 자르든지 뭘 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을 살면서 잘못을 하지 않기는 힘이 들지만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먼저 스스로 깨어있어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알아차림을 하면 그만큼 잘못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옳든 그르든 간에 어떤 하나의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린 뒤에 그냥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현실 속세 이것은 집착할 게 없어요. 오욕에 제가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오욕, 욕구가 없어지더라고요. 자, 첫째 제일 나타나는 게 식욕. 식욕은 어떤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그저 배만 채우는 그런 식으로 어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맛을 느껴지지 않고 그 맛을 느껴도 거기에서 탐닉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성욕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거의 없어지고 그 기운을 이 머리로 올라 차크라라고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더 수행에 더 어떤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재물욕은 거의 없어지죠. 만약 제가 재물욕이 있으면 여기 와서 그냥 강의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지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워 오브 피직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왜 강의를 하냐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건 길이 너무 책도 길고, 근데 그 중요한 부분 딱딱 뽑아서 해석을 해주면 그 흐름이 완전 끊겨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타워 피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서양에서, 미국에서 그런 아주 엄청난 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다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그걸 타워 피직스를 강의하면서 이런 내용이 참 참고가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 타워 피직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계몽시대 1500년에서 1700년에 들어서면서 서부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상상이나 비현실적인 환상에서 나오는 관념적인 지식이나 사상보다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입증 가능한 과학적 지식과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주의적 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사문에 대한 진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었다. 모든 진실은 경험에 비추어 검증을 받아야 하였다. 어떤 지식이나 사실도 성형이 될 수 없었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의 지식도 검증을 거쳐야 하였다. 진리나 지식과 사실의 판정은 국가나 신이나 성인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었다. 과학적 실험과 관찰로 검증된 지식만이 참이고 사실이 되었다. 관념적 지식보다 유효한 지식이 선호되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물론 종교혁명은 그 신부들이 그 천주 구교애들이 성경 가지고 맨날 거짓말했고, 그래서 면죄부 받았고 자기 돈벌이 삼았죠.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다 성경을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까 열리는 겁니다. 열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그 신천주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신교가 나오고, 신교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박물관화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는 인준시대, 신이 신본이가 아니라 인준시대로 들어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부리는, 인간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바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에 종속되어 있는 지금의 기독교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기독교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보려면 도마복음이나 마리아성서를 보세요. 그러면 그 본질이 보입니다. 어마무지하죠. 자, 그래서 공론보다는 물자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존경받고 권위를 누리는 문화적 전통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역사, 철학, 시,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지배층의 귀족 가문 출신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투신한 것이 유행이 되었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현직에 오르기도 하였다. 천재 수학자며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인 뉴턴은 생전에는 하원의원과 왕립 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사후에는 국왕의 버금가는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그 이후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완치되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왜 과학적인 사고가 됐고, 근데 지금 빠르게 주사빼들 하는 건 뭡니까? 예전에 관념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작에 빠져있는 애들이 바로 주사파애들이에요. 얘는 과학적 사고를 못하죠. 과학적 사고를 못하니까 빨갱이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냥 공부를 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은 대학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돌만 다닌다. 지금 그러니까 걔는 과거만 어떻게 따지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은 전혀 답이 없죠. 18세기 인류 역사의 도래매를 할 수 있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16세기부터 축적되어 온 이런 과학정신이 18세기에 와서 물자를 인력이나 충력이 아니고 기계로 생산하는, 그래서 물자의 천문학적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혁명의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자연과학이 빚어낸 기계는 인간의 삶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법의 물건이 되었다. 자, 우리 보세요. 지금 이런 기술 덕분에 우리는 아무리 조금은 집에도 하인들, 노비들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 청소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에어컨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광대들이 필요 없죠. 그냥 보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기계가 되면서 인간이 이 사고가 더 성숙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력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영국 1840년대에 세계 공장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정신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도덕성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우리 도덕 왜 함양이 됩니까? 아주 천한 일, 아주 그 힘든 일은 어떤 사람에게 시키려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기계가 하니까 사람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없으니까 도덕적 함양에 더욱더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실험과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정하고 사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정신이 발달한 문화에서는 진실이 아닌 관념을 추구하는 문화보다는 도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환상을 추구하는 것은 신선 모독과 같은 죄악이 된다. 진실과 사실이 신이며 절대자가 되기 때문이다.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경신, 자, 신을 경배하고는 얘기죠. 도덕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 신이 권위를 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짓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문화가 형성된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 되는 문화가 형성된다. 이런 문화는 선진국에서 굉장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직을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치죠. 정직하지 못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빨간색 공산주의,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리 주석패들, 그건 이랍니까? 이런 문화에서 공공사를 막론하고 일이 처리에 있어서 부정부에 끼어들 여지가 최소화된다. 서부 유럽, 특히 영국에서 공무원이 부정부가 거의 없고 국민들이 준법정신이 대단히 높은 것도 과학적 문화정도 때문일 것이다. 거지 들어설 자리가 너무나 좁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 상위꾼들이나 엉터리 지식인에 잘 속지 않은 것도 사실을 신성시하는 과학문화 때문인 것이다. 특히 서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나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기만과 선동에 넘어와서 정권을 맡기지 않는 것도, 다시 말해서 서구에서 단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지 않는 것도, 국민들이 관찰과 실험과 경험으로 검증된 사실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정신이 발달한 문화 덕택일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된 환상이나 기만, 사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얘네는 공산주의의 어떤 생존 원리가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도 여러 번 하면 진실이 된다. 누구의 오늘 그 스탈린의 얘기지만 이 얘기를 잘 인용한 사람이 누구죠? 개대중이죠. 그렇죠. 이 나라를 완전 거짓말의 나라, 완전 아주 잡기들이 설칠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거죠. 또 기만, 증오, 폭력, 관계 등 공산주의 악마적인 독소가 걸러지고 순화되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의 나라에서처럼 사유재산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형되어진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가정법이지만 서로 영국에서 공산당이 권력을 잡는 일이 생기더라도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 같은 무지막지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사실보다는 거짓된 환상이 지배하는 풍토에서만 공산주의라는 악령이 권세를 잡게 된다. 이런 거짓된 환상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예전에 굉장히
못 살거나 굉장히 그 관념에 찌든 그런 생을 역사를 지내왔던 족속들이 많습니다. 자, 2조 때 거의 환상이야. 주작이 거의 환상적이었죠. 환상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몽환적이죠. 몽환적. 한마디 환상적이란 몽환적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따고 피직스를 조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성적인 지식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에서 접하는 대상과 사건과 마주치는 되게 경험에서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아까 그걸 보니까 이런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그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책이 된 것이죠. 그런 경험은 그 대상과 사건을 식별하고 나누고 비교하고 측정하고 종류화시키는 지식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적으로 뚜렷이 차별되는 세상이 서로 관계되어 존재하는 반대적인 세상, 즉 우리가 이제 그런 책이 현실적인 면만 봤는데 이 반대적인 측면을 거의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동양학을 통해 가지고 동양 사상을 통해서 동양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통해 가지고 이 반대쪽의 어떤 측면도 볼 수 있는 어떤 안목도 생기게 됐죠. 이런 지식 형태를 상대적이라고 부른다. 세상은 음양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간대에 희망이 없고 갈 때까지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판이 바뀌는 시간을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비상의 시국이죠. 비상시국.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시기에 우리 이열한 교수님 그 시에 나오는 우리는 비상하여야 할 때이다. 날라야 되죠. 높이 날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뀌고 어떤 마음속에 뭔가 긍정적인 것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추상은 이러한 지식과 결정적인 특징인데 우리 주변에 엄청난 다양한 형태, 구조 현상을 비교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특징을 고려할 수 없지만 몇 개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골라야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 모래가 이게 어떤 모래를 할 때 그 모래를 다 봐야지 그 모래 특성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본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딱 보면 이 모래의 특징이 뭐다, 이곳이 물의 특징이 뭐다, 이걸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반적인 개요로 줄 수 있는 사실, 존재에 대한 지적인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성적인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전형적인 1차원적이고 연속적인 구조를 특징화하는 추상적인 개념과 개념화된 상징이다. 대응 언어에서 이런 1차원적인 구조는 문자라는 긴 선에서 경험과 생각을 소통하게 되는 알파벳이 사용으로 함축되어진다. 자, 근데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1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문자는 인간이 생각과 경험, 행동의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카프라는 이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알고 사람의 생리를 알고 그때 사회 양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더 생기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 그와는 반대로 자연 세상은 무한한 변화가 있고 복잡한 세상이며 직선이나 그저 복잡한 규칙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규모의 세상이며 세상의 일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고 있듯이 텅 빈 공간조차도 휘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다. 야, 이게 이제 뭐냐면 맨 처음에 어떤 물리학이 나올 때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름쪽 방식이 나왔다고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양자의 역학으로 이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생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론 물리학인지 뭐 생태 물리학인지, 생태 물리학은 개념이 물리학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개념적인 사고에 대한 추상적인 체계는 이러한 완벽한 실체를 결코 묘사할 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세상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행성 지도의 순서로 배열된 지구의 휘어진 면을 포함시키려 하는 지도 제작자로서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 같은 절차로부터 실제의 대략적인 표상만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로 이성적인 지식은 반드시 제한이 있다. 그 생각만으로 체험 가지고 확인해야지 그것이 완벽한 지식이 되죠. 그러나 인간이 살면서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고 어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축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 이 생각은 현실 그자부터 항상 멀리 있죠. 멀리 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간이 생각하면 현실로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어디까지 왔는가? 물론 이성적인 지식의 영역은 측정하고 계량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학의 영역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어떤 지식이라도 그의 한계는 현대 과학에서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현대 물리학에서 하이젠베르그의 말에서 비록 바로 그것이 명백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모든 말이나 개념은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말보다 물리학이 더 앞서간다는 얘기죠. 자, 언어의 한계를 여기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떤 물리적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 묘사할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즉각적으로 그 한계를 그리고 개념적인 지식의 상대성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에 대한 표상이 실제 그 자체부터 파악하기 훨씬 쉽게 이 두 가지 혼동하고 개념과 상징을 사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 이런 혼란을 없앤 것이 동양 사상, 즉 동양 사상을 동양 싱킹이라고 하는 아마 오리엔트 싱킹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주요 목표다. 근데 동양 사상도 한계가 있죠. 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유교, 불교, 기독교 얼마나 한계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 한계가 보이니까 얘네들이 그때 거기에 맞게 나왔지만 다음 세대를 말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한계는 바로 봄, 여름 세상을 기가 막힌 좋은 어떤 종교였지만 앞으로는 세상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을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을 세상을 이야기하는 성자들은 그 때가 되면 종교가 필요 없는 바로 인간 자체, 사람 자체가 절이고 교회고 사원이 된다 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나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과를 봄이나 여름에 먹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나 가을에 먹으려면 그냥 놔두면 돼요. 다 익죠. 그와 마치 가을이 되면 인간도 그만큼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맞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도통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유교학자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일이 이제 굉장히 별로 쓰잘데없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실제에 대한 표상이 우리에게 이런 선불교도들은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데 필요하지만 달의 인식되게 한다면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이 손가락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달을 보지. 자, 그런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보는 훈련이 돼야 되죠. 자, 우리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해도 이것도 제 3자적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퍼도 즐거워도 그 즐거움이 보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않더라고요. 독일 성자 장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물은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지만 고기를 얻었을 때 사람은 그물을 잊어버린다. 올가미는 산토끼를 잡는 데 사용되지만 이런 산토끼를 잡았을 때 사람은 올가미를 잊어버린다. 많은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 생각이 이해되어졌을 때 그 말을 잊어버린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야, 그런 것을 보고, 자, 여긴 더 내용이,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터닝 포인트나 이 타워 피직스를 중간중간 포인트만 잡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을 깨버리면 전체 내용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전체 책을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어떤 시점이고 지금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서양 사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동양 사상 체계는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댓글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이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거의 끝만물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끝만물까지 왔을 때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아는데 그럼 저한테 너는 아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의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바뀌는 어떤 판이 바뀌는 이 선천판은 완전 다른 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 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판을 준비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직접 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고 같이 기운을 공유하다 보면 여기가 뭘 하는 곳이고 왜 이런 방송을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